조선의 뜻은 아침조와 고을선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의 뜻은 만들 당시의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것은 글자가 3000여 년 이전에 만들어져 음과 뜻이 변했기 때문이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발음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발음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많은 의문학자들이 연구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5세기에는 조선을 조션으로 발음했었다. 그러나 만든 당시의 글자를 복원하면 그 뜻은 만든 그대로 알 수 있다. 다행히 갑골문자가 발견되어 기원전 1000년 이전의 글자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발견된 5000여 자의 갑골문자 중에 절반밖에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자원리를 몰라 해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갑골문의 조자원리는 뜻의 결합이며 더 중요한 것은 그 뜻 속에 숨어있는 어원이 글자를 만든 비밀의 열쇠였던 것이다. 그 글자 속에는 당시의 생활습관과 이웃국가와 관계까지도 담겨져 있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크다. 특히 생활방식이나 풍습에 관련된 글자에는 중국의 것과는 다른 한국인의 습관이나 생활방식을 글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조의 뜻은 아침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글자를 만든 당시의 뜻으로 복원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금문에는 해와 풀초 그리고 물안개를 표현하여 글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태양이 뜨기 시작하면 풀도 파릇해지고 물안개도 위로 올라가는 광경을 묘사한 글자였던 것이다. 바로 아침이다. 그런데 중국인의 한나라 시대의 설문해자에는 물안개를 이해하지 못해 비슷한 배주로 변형하여 아침이라는 뜻을 상실한 글자를 만들어 아침조라 사용했다. 해서에서는 다시 달 월로 바뀌어 현재의 아침조가 된 것이다. 갑골문 시기의 달월은 시작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었으니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을 설문보다 정확히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아침조가 정말 해가 뜨는 뜻으로 다른 글자에도 적용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 사당 묘는 지범과 결합하여 아침이 되면 사당에 참배하는 관습을 표현한 글자였다. 밀물조는 물수와 결합하여 아침이 되면 바닷물이 밀려오는 자연현상을 표현한 글자였다. 지저귀조는 입구와 결합하여 아침이 되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표현하였으며 사람에 비유하여 밖에서 떠드는 소리 비웃다 조롱하다로 사용했던 것이다. 말씀 언을 결합하여 비웃다 조롱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말씀 언의 어원을 모르는 사람이 단순히 입구와 같다고 생각하여 설명한 것이지만 틀린 해석이다. 말씀 언의 어원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말, 즉 말씀인 것이다. 그러면 질책할 조가 정확한 뜻이다. 이렇듯 정확한 어원을 알면 한자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선은 정말 어려운 글자였다. 물고기와 양을 결합하여 선이라 하니 육지동물과 물고기의 조합이 어떤 의미의 글자인지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런데 갑골문의 조자원리로 만든 당시 그대로 보면 쉽게 해석되어 이렇게 최초 공개하고 있다. 양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의 특징으로 무리가 숨어있는 어원이 되고 물고기를 수식하는 글자가 된다. 그럼 무리지은 물고기 중에 연못 속에 무리지은 금붕어를 표현한 글자로 고을선이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곱다, 아름답다, 신선하다, 드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다른 결합 글자에서도 증명해봐야 한다. 옴선은 병드력과 결합하여 옴이라 했는데 진드기 개선충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으로 울긋불긋한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였다. 이끼선은 풀초와 결합하여 아름답고 고운 이끼를 표현하였다. 이렇게 만들 당시의 글자에서 뜻을 복원하면 글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갑골문에 나타나는 조선은 해가 뜨는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글자의 숨은 어원을 찾으면 한자를 배우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발음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는 사라, 사로, 설아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해가 뜨는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 후 신라라고 통일된 표기를 했지만 뜻은 해가 뜨는 아름다운 나라 그대로였다. 지금은 그 뜻을 잃어버려 신라라고만 알고 있다.